네, 안녕하세요. 토이치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2023 기계제도 3강 세 번째 시간이고요. 도면에서 사용되는 선의 종류 및 굵기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모양에 따른 선의 종류에 대한 설명, 굵기 및 용도에 따른 선에 대한 종류를 각각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론적인 내용 잠깐 살펴보시면 선은 그 모양에 따라서 좀 구분되어지고 굵기, 용도 각각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우선 모양에 따라서는 실선, 그 다음에 이제 파선은 이제 숨은선, 은선하고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숨은선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쉽죠? 파선 그러니까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실선, 파선, 1점 쇄선, 2점 쇄선 이렇게 구분되고 굵기로 보면은 이렇게 가는 선이 있고 굵은 선이 있고 아주 굵은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명칭을 붙이기에 나름이겠지만 어떤 가는선 기준으로 굵은 선 잃어버리면 조금 그죠? 애매하죠? 그래서 비율이라는 게 조금 존재하는데요. 이게 규격에 좀 찾아보시면 가는선은 이제 1로 보시면요. 굵은 선은 가는선보다 한 2배 정도 굵고 그 다음에 여기 아주 굵은 선은 가는선보다는 한 4배 정도 굵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 이상의 선의 종류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회사 방침이나 어떤 규정이 룰이 있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선이 이제 어떤 용도의 쓰임에 따라서 이제 윤곽선, 그 다음 외형선, 수문선, 치수선, 그 다음 치수보조선 포함하고 중심선, 가상선, 파단선, 해칭선, 뭐 절단선, 어떤 선 되게 선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윤곽선부터 여기 해칭선까지 요거 구분 지은 건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거니까 그래도 그나마 표준인 게 이제 자격증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라고 하는 그 시험 내에 요구사항 중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 좀 참고해서 이제 이렇게 좀 나열했습니다. 예. 근데 요걸 어떤 선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용도에는 어떻게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얘인데요. 그냥 용도가 이렇다고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 요 용도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굵기는 이렇게 하라. 이게 어떤 게 가는 시선이고 굵은 선이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굵기는 이렇고 용도는 이렇다. 그래서 이거 매칭시켜서 쓰라고 하는 그거 따라간다는 소리예요. 예,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종류는 자격증 시험에서 구분지은 그 종류를 가져왔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도면 잠깐 오겠습니다. 제도 규격하고 도면 잠깐 올게요. 제가 지금 여기 도면 좀 이렇게 보이시죠? 캐드 화면 일단 캐드 화면 이렇게 생겼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좀 선이 근데 되게 알록달록하죠? 그죠? 굵기도 좀 다르고요. 우선은 왼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 큐넷에서 제공하는 거잖아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라고 하는 여기 기술 자격 시험 기능사의 그 요구사항 제공에 보면 실기시험에 여기 선의 굵기에 따른 색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선의 굵기라는 말도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색상도 있고 이제 용도도 있어요. 색상 부분은 물론 이제 시험 위주니까 이거 시험 보실 때 당연히 이거 100% 따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회사 기준이라면 사실 이런 용도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이 명칭적으로는 회사에서도 비슷한 용어를 쓸 거예요. 색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어떤 쓰는 색상이 다를 수도 있고 사실 굵기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명칭은 그래도 적어도 아마 시험상에나 아니면 실무에서 쓰는 거나 거의 좀 유사할 거예요.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굵기는 달라질 수 있고 색상도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우리는 여기 선의 굵기 요걸 매칭시켜서 이제 좀 해보려고 한다. 다만 색깔은 적용시키지 않겠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는요.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우리 캐드 화면 잠깐 와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선의 그 모양에 따라서 종류가 있고 굵기에 따라서 종류가 있고 용도에 따라서 종류가 있다 그랬죠. 구분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내용 보실 때 왼쪽 하단에 이 파일은 캐드 파일로 제가 제공은 조금 어렵고 이거 PDF로 제가 좀 제공할게요. 양해 좀 구하고요. 대신 이거 캡처는 떠가지고 좀 그 커뮤니티나 게시물이나 그런 데는 좀 올려놓겠습니다. 그거 좀 참조해 주시면 되고 요거 이제 읽는 방법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가령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1점 쇄선이라고 써있는 요 부분 보이죠? 요 부분하고 아이고 예, 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한번 매칭시켜 보면 앞에 여기 이제 괄호로 쳐놨어요. 제가 여기 괄호로 치고 여기 뒤에도 괄호를 쳐놓고 괄호 앞부분은 1점 쇄선이라고 하는 요 명칭은 뭐냐면요. 선을 모양을 따라서 이제 구분 지은 거예요. 아까 모양에 따라서 선 구분이 몇 개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실선이 있었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실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선이 있었고요.
맞죠? 수문선이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1.3선이 있었고 2.3선이 있었어요. 그 중에 지금 이게 1.3선이냐 그죠? 맞아요. 그래서 모양으로 각각 구분 지은 타이틀은 여기 앞에다가 괄호 앞에다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굵기하고 구분 지은 거, 용도하고 구분 지은 건 뒤에 각각 여기 가는 실선하고 중심선 요 컴마를 해가지고 이렇게 용도 좀 구분 지어놨습니다. 해석할 때 이거 앞에는 용도로 구분 지었고 두 번째 거 여기는 이제 굵기고 이건 얘 용도가 이렇게 써 있구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어떤 거겠어요? 지금 이 화살표가 지시하고 있는 요 지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즉, 이 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딱 봐도 이건 중심선이네요. 우리가 이제 선에 대해서 종류를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토캐드 2D라고 하는 작업을 하고 오셨잖아요. 저와 같이. 물론 잘 하셨겠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을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중심선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리고 그 선을 처음에 레이어를 만들 때 1.3선이라고 해서 센터 라인으로 막 만들었던 것도 기억이 날 거예요. 그게 1.3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심선이는 거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의 굵기도 사실 자격증 시험 기준으로 해서 이 굵기를 좀 맞춰서 우리가 세팅했기 때문에 사실 굵기도 조금은 알 수는 있어요. 아무튼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지시가 여기 중심선하고 이것도 중심선을 이제 같이 이렇게 지시하고 있구나. 사실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중심선 있고 여기도 중심선 있고 중심선 여기 되게 많아요. 맞죠? 여기도 중심선. 이 중심선들 다 어떤 선이라고요? 1.3선이고 가는 선이고 중심선이고 그 다음에 0.25선으로 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이건 선의 실제 굵기고요. 물론 이건 시험용의 이제 굵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죠. 회사에서는 0.25를 안 쓸 수도 있잖아요. 0.1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18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요. 그래서 해석할 때 요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이런 형태라고 다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화살표가 지시하는 부분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시면 지시된 이런 선들이 되게 많다는 소리예요. 그것들 다 같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도면 이렇고요. 자, 그러면 우선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지으면서 뒤에 자연스럽게 굵기하고 용도가 아마 같이 이제 읽혀질 거고 실제 굵기도 아마 같이 읽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타이틀이 이제 이렇잖아요. 실선, 그 다음에 뭐 1번 이수선이니까 다른 거지만 그 다음에 2.3선, 그 다음에 파선, 1.3선. 자, 이렇게 구분 지었기 때문에요. 그죠? 모양에 따라 구분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뭡니까? 모양에 따라 구분하면서 자연스럽게 굵기하고 용도도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요 순서는 여기 왼쪽에 보시는 여기 자격증 시험 있잖아요. 네. 요거 순서대로 할 거예요. 여기가 실제적으로 윤곽선이 먼저 나와요. 중심선하고. 그리고 선의 굵기가 얘가 가장 굵어요. 그쵸? 자, 그럼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 도면을 이제 도면상을 딱 보면 사실 도면에 안쪽에는 이 형상만 있으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실제로 얘가 어떤 양식이라고 하는 틀 안에 이제 이 그림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을 우리가 아마 윤곽선이라고 했던 걸로 기억나요. 맞죠? 우리가 한두 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템플릿 만들려고 아웃라인 잡았었잖아요. 그게 이제 윤곽선이었죠. 그리고 실제 종이 사이즈는 아니죠. 실제 종이는 이렇게 돼 있죠. 실제 종이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중심선이 여기 있으니까 아마 실제 종이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가 실제 종이 사이즈예요. 이게 A3인지 A2인지 지금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실제 종이는 이렇고 그 안쪽으로 이제 실제로 배치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우리가 윤곽이라 불렀고 그다음에 이 선을 윤곽선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굉장히 굵은 선을 썼었던 걸로 기억나요. 지금 여기에서는 0.7이라고 써 있으니까 굉장히 굵은 선이에요. 그죠? 윤곽선. 자, 가겠습니다. 자, 이제 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선의 모양이라 그래놓고 어떤 모양인지 제가 생략해버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알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서. 근데 한번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실선은 여러분 어떤 선입니까? 끊어지지 않고 연속된 선 맞죠? 우리가 CAD에서는 실선이 엔터 들어가면 레이어 들어가면 continue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맞죠? 물론 여기 가는 실선이고 외형선 여기는 뭐 그 구구절절 실선이 어떻다 그런 말 가는 선 굵은 선 이런 말은 없지만 CAD 상에서는 컨티뉴어스 요거를 실선으로 우리가 쓰고 있어요. 이 선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선이 끊어지지 않았죠. 쭉 연결되어 있는 선 이게 이제 실선이에요. 모양에 따라 구분하면 자 그 다음에 또 구분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파선, 숨은선 혹은 은선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 우리는 파선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숨은선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썼었어요. 요 색깔은 지금 개의치 마세요. 요건 지금 개의치 마세요. 제가 특별히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숨은선 어떤 선 썼습니까? 히든선이었죠. 맞죠? 히든선이 어떤 선입니까? 숨은선은. 즉 파선은 어떤 선이에요? 아니, 말 그대로 점점점 선 아니었던가요? 이런 식으로 연속되지 않고 끊어져서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길이를 가진 선 아니었나요? 이게 숨은선이었죠.
예. 캐드에서는 히든이라고 했고 아마 우리가 세팅하기에는 히든2라고 했을걸요. 배율이 0.5로 작았던 거. 그다음 뭐 선의 굵기는 여기 있고요. 이것도 같이 또 보기로 하고. 네, 그다음 어떤 선이 있었습니까? 1.3선. 그 다음에 2.3선이 있었어요. 우리가 1.3선은 중심선으로 썼었어요. 맞죠? 중심선 1.3선으로 썼었고 캐드상에서는 센터 라인이라고 했고 센터 2라고 썼었을 거야 아마. 이것도 0.5배율로 낮은 거. 센터선 어떤 선입니까? 긴 선과 공간을 두고 짧은 선 하나, 또 긴 선과 또 공간을 두고 또 짧은 선 하나, 이런 식으로. 그죠?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이게 1.3선이에요. 1점, 점이 한 개 있다는 소리죠. 점이 한 개 들어있으니까 1점 쇄선이에요. 이거 1.3선이고 캐드에서 센터선이었어요. 센터 2 썼었어요. 정확하게. 뭐 선의 굵기는 이렇고요. 일단은.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지금 가상선이라고 돼 있죠. 맞아요. 가상선이에요. 우리 가상선을 그린 적이 없었나요? 아, 한 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죠? 2D 캐드 할 때 아마 가상선 한 번 넣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돼요. 아무튼 가상선은 캐드에서는 팬텀이라고 하는 요 이름의 선이었고 이 선 특징 혹시 기억나세요? 2.3선이니까 중간에 점이 몇 개 들어가야 돼요. 점은 아니지만 짧은 선이 2개 들어가야 돼요. 긴 거, 짧은 거 2개, 또 긴 거, 짧은 거 또 2개 이런 식의 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맞죠? 선의 굵기는 뭐 이렇다 치고요. 그래서 선의 모양에 따라서 선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그 중에 어떤 거 봤어요? 실선, 파선. 그 다음에 2.3선, 2.3선 각각 구분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가는 선, 굵은 선, 아주 굵은 선. 그죠? 이거 뭐 특별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외우지는 마시고요. 도면 보시면서 우리 이해를 한번 해보죠. 자, 그냥 한번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봅시다. 이제 제가 조금 조금 즐기는 방법인데요. 이게 뭔가 외우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 암기가 특기신가요? 어, 그죠? 암기가 특기시면 너무 부럽네요. 저는 암기를 잘 못해서. 저는 암기가 되게 약합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해서 만들어 나가거나 해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설계가 저한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직관적이잖아요. 이게 조립이 안 된다가 눈에 보이면 나오거든요. 색깔로 표현되거나, 그다음에 알람이 뜨거나, 그 다음에 에러가 뜨거나, 그러니까요. 그게 직관적인 거니까,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암기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암기가 불편한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우리 이렇게 한번 보시죠. 도면을 바깥에 있는 이 종이 안쪽으로 점점 들어오면서 보면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종이에서부터 바깥쪽에서부터 들어올 때부터는 어쨌든 이 형상 여기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좀 확실히 뭔가 지정해 주는 게 좋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종이 쌓이지 말고 이 안쪽으로 들어온 요 영역은 적어도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은 우리가 여기 눈으로 딱 봐도 여기 자국한 공간이라고 눈에 띄는 게 좋죠.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좀 굵은 선을 써서 여기를 표현을 조금 더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좀 더 명확하게 해주자는 거죠. 종이하고 작업 공간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굵은 선 쓰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면 맞아요. 윤곽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굵은 선을 쓰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물론 제가 조금 이게 뭐랄까요? 뭔가 이렇게 이 기호를 맞춰가지고 뭔가 설명하는 것 같긴 하지만 희한하게도 우리가 그 개념이면 이 시험상에서도 보면 요구사항이 윤곽선하고 중심 마크는 가장 굵은 선으로 돼 있어요. 0.7짜리로 맞죠? 제가 여기를 어거지로 맞춘 건 아니에요. 상식선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마다 0.7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다 0.25로 쓸 수도 있어요. 이건 막말은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쓰는 데가 많아요. 굳이 선을 굵기로 나눌 필요가 뭐 있냐. 다만 우리 회사는 색깔로 칼라 프린터로 출력하니까 색깔로 구분하자. 그러면 또 할 말 없죠. 그죠? 그러나 칼럼 프린터보다는 흑백으로 뽑는 회사가 더 많고요. 그래서 선은 어쨌든 모양에 따라 구분 짓는 게 맞아요. 또한 굵기에 따라 이제 구분 짓는 것도 맞고요. 아무튼요. 실무적인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게 바깥쪽은 선이 굵어야 되겠다. 경계니까. 그래서 얘는 굵은 선인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자격증 시험도 보니까 0.757을 써래요. 제일 굵은 선이에요. 여기서. 맞죠? 윤곽선하고 중심 마크. 그래서 여기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 요선이죠. 맞죠? 여러분들 보시는 요선, 요 라인선. 요 라인선이 무슨 선이에요? 네, 맞아요. 윤곽선이고 아주 굵은 선이고 굵기는 얼마라고요? 시험 기준에. 자, 이제 시험 기준이란 말 이제 뺄게요. 자꾸 중복되니까 듣기가 조금 그럴 것 같아서요. 0.7이에요. 됐죠? 그럼 여기 여러분 중심 마크는 어디입니까? 도면 봤을 때. 중심 마크 어딘가요? 중심 마크가 어디일까? 여기죠. 중심 마크는 무슨 선? 아주 굵은 선.
맞습니까? 그죠? 여기도 어디 보고 여기 보고 이제 판단한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이제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이거 먼저 보지 말고 여기 우리 도면 먼저 봐요. 자, 상식선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작업하려고 이제 딱 이틀 안에 양식 안에 왔어요. 이틀 안에 왔어. 와서 우리가 작업을 뭐부터 먼저 하겠어요? 치수부터 먼저 넣나요? 치수 이거 100,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면 아마 70, 75, 70 이거부터 먼저 넣나요? 아니면 여기 또 문자도 있을 텐데 M, 모듈, 2, 이수 33 이게 그런 뜻인데 이런 거 이런 주소 혹은 이런 문자부터 넣나요? 아닐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이 도면에 이 그림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게 해칭인 건 알잖아요. 해칭을 먼저 만드나요? 아니면 중심선을 먼저 만드나요? 아니면 이 파단선 먼저 만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니죠. 우리 항상 뭐부터 먼저 만들었습니까? 껍데기부터 먼저 만들었죠. 즉 외형선부터 먼저 만들었지 않나요? 껍데기부터 먼저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0.7 제일 굵은 선 썼으니까 이것도 제일 굵은 선 쓰면 이게 굉장히 굵어 보이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한 단계 낮은 게 뭐겠어요? 그러면 조금 굵은 선 혹은 그냥 굵은 선. 그래서 외형선은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선의 굵기를 쓰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자격증 시험 쪽을 보니까 웬걸요? 이 외형선이 0.5로 돼 있네. 고맙게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을 우리가 이제 뭔가 작업하는 그 아웃라인 제외하고 뭔가 그려지는 그 순간부터는 다 굵은 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선이 이제 얇아진다라고 생각해 주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편하다면요. 그래서 외형선은 이런 식으로 굵은 선을 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표현해 본 건 외형선 이렇게 표현했어요. 외형선은 실선 쓰고요. 당연히 끊어지면 안 되는 선인 거죠. 그 다음에 굵은 선인 거죠. 굵기에 따라서. 굵기에 따라서 구분하면 그 다음에 얘는 외형선이라 부르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요까지는 읽었어요. 그죠? 요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개별 주소라는 말이 나와요. 개별 주소 여기 제가 우리 도면은 제가 특별히 표현하진 않았는데 가령이요. 가령 요 부분이 어떤 주소라는 말은 캐드에서 물론 여기 문자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개별 주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설명문 같은 거예요. 이건 지금 조립도면이에요. 이게 조립도면을 만들 때 이런 거겠죠. 얘가 위아래 펜심축인데 펜심 구동장치인데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면 여기 이제 슬라이드 핀이라고 하는 이 핀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해서 이제 가상선인데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형태로 조립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그 글자를 그 말을 지금 말한 말을 밑에다가 써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편심축이고 위아래로 슬라이드 핀이 움직이는 형태니까 뭐 여기 슬라이드 핀하고 요 부시의 조립 간격이나 요 혹은 뭐 그리스를 바르거나 윤활제를 좀 발라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거를 말로 그냥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면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글자로 여기다가 써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글자를 바로 이제 개별적인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 주소는 여기 도면 한 군데에만 적는 부분이니까 개별 주소. 공통 주소라고 하는 건 이 전체 도면에 어떤 공통이 되는 부분은 또 다른 영역에다가 적을 수도 있고. 어쨌든 주소라고 하는 내용은 설명문 같은 거를 여기다가 이제 써놓을 수 있다. 글씨를 문자를 그 글씨의 굵기도 얼마나 하라고요? 0.5로 하라는 소리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뭐 그런 뜻이에요. 됐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실선이 눈에 먼저 들어왔죠. 아까 윤곽선도 실선이었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외형선도 실선이었어요. 자 그 다음 실선은 제가 빨간색 사각형을 쳐놨는데요. 요 부분 한번 또 한번 따라가 보죠. 일단은 우리 했는 거 제가 이렇게 한번 표시해 놓을게요. 이거 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실선 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여기 요거 따라가지 마요. 아직은 우리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요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있다고 치고 했죠? 그 다음에 실선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실선을 끊어지지 않는 선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왼쪽부터 그냥 보겠습니다. 여기 실선은 가는 선인데 일단 가는 선인 거 파단선이라고 써 있네요. 파단선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에는 어떤 선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세요? 하단선이 요 물결 모양에 있는 스플라인선 요거예요. 요게 어떤 선일까? 맞아요. 얘는 지금 B금으로 여기 해칭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단면되고 단면하지 않은 부분. 즉,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의 경계선인 거예요. 어떤 영역에 어떤 뭐랄까요 보이는 단면의 그 부위가 다를 경우, 어떤 좀 특징이 구분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아니냐 바뀌냐 위냐 아니냐 좌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뭔가 구분돼야 되는 어떤 경계선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 파단선이라고 해서 요 실선을 그려줍니다. 색깔 너무 안 보이네요. 요게 파단선이에요. 그리고 이 무슨 선? 끊어지지 않는 선이니까 실선으로 그리게 됩니다. 이해됐죠?
이것도 일단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실선이 또 어디 있을까? 쭉 따라가 보니까 여기 실선 두 개가 보이네요. 아까 이거 중심 마크는 설명드렸죠? 여기 중심 마크라고 하는 거 0.7로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실선은 어떤 실선이 있냐면요. 여기는 두 가지 한꺼번에 보시죠. 여러분, 요 선이 어떤 선입니까? 지금 요게 치수인 건 알죠? 치수 밑에 여기 화살표 붙어 있는 요 선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치수 요 화살표 바깥쪽에 이렇게 길게 뻗어 나온 선이 있어요. 요거는 이름이 달라요. 요 치수를 물고 있는 화살표선 요 선은 뭐냐면 치수선이라 불러요. 알고 계시겠죠, 뭐, 물론. 그 다음 왼쪽으로 어떤 경계의 시작과 경계의 끝을 알릴 때는 여기 세워진 요 선 있잖아요.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 수직으로 선이 서 있어요. 어, 얘도 여기 수직으로 선이 서 있어요. 이 선들은 치수 보조선이라 불러요. 그래서 치수선하고 보조선, 치수 보조선은 둘 다 실선으로 그려요. 모두. 이거 이해됐죠? 이해됐죠? 용도에 따라 좀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설명이 끝났어요. 일단 사이즈는 조금 이제 두고요. 그럼 실선은 끝났네요. 실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선이 그려져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연속적으로 하지 말고, 자, 다시 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실선 다 하고, 이렇게 파단선 다 하면 사실 선이 굵기가 막 뒤죽박죽 섞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좀 안 헷갈리면서도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야금야금 들어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선의 굵기는 제가 윤곽선하고 그 다음에 외형선 정도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실선이라고 부르는 여기 치수선, 치수 보조선들은 0.25 정도로 쓰고 있어요. 가는 실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실선은 이 선이에요. 가는 실선은 0.25 혹은 0.35 해가지고 파단선, 수문선하고 실선 여기 수문선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수문선하고요. 그 다음에 치수선, 치수 보조선들 정도가 가는 시선이라고 얘기합시다. 즉 0. 여기 시험 도면 기준에서요. 0.25에서 0.35 정도가 이제 가는 시선이라고 우선 이해할게요. 그 다음에 굵은 시선은 0.5라고 생각하면 되고 외형선, 아주 굵은 선은 0.7이라고 그냥 우리끼리 결정해서 얘기합시다. 됐죠? 근데 앞으로 제가 가는 시선입니다. 글쎄 그 말보다 0.25, 0.35 뭐가 편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좀 병행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긴 할 거예요. 어쨌든 그것만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또 그때 되면 또 설명할 거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또 이제 여기 연결해서 한번 가보죠.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 0.35짜리가 있으면서 수문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수문선. 맞죠? 수문선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파선, 은선. 어디 있죠? 이 도면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딱 봐도 이 도면에 요거 수문선 맞습니까? 요거 맞죠? 요거 수문선이죠. 선의 굵기가 요거 조금 구별이 되나요? 지금 요거 중심선인데요. 요거 중심선하고 요 굵기가 약간 차이 나나요? 예, 맞아요. 요거 중심선은 우리 0.25였어요. 예, 요거 쓰고 있고 수문선은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거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문선은 안 보이는 선인데, 그죠? 보이는 선보다 더 굵은 선 쓰네요. 근데 따지고 보면 중심선은 아예 없는 게 어떤 형체에 없는 선인데 수문선은 형체는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선이기 때문에 중심선이나 해칭선 이런 선보다는 굵은 선을 써야 돼요. 제 말이 혹시 논리적인가요? 이해되죠? 얘는 다만 형체는 있는데, 그죠?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선을 0.25로 똑같은 선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0.35선을 쓰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가장 이해가 쉬워요. 수문선은 없는 선이 아니잖아요. 있는데 안 보이는 것 뿐이지. 형상이죠. 그죠? 그래서 외형선하고 또 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외형선은 굵은 선을 보여줘야 되고 수문선은 또 같은 굵은 선을 보여주면 헷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낮춰서 0.35에 수문선을 쓰고 있어요. 자격증 시험에서는 색깔로도 구분을 하네요. 그죠? 우리는 색깔은 아직 구분하지 말자 그랬고요. 크게 의미는 없다고요. 지금은. 물론 이제 또 차차 들어가면 선도 해야 되겠죠. 사실 제 색깔이 이 분홍색이죠. 진분홍색이죠. 진홍색인가요? 이런 색깔인 이유는 사실 지금 흰색 바탕에서 노란색 하면 여러분들 안 보여서 그래요. 저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색깔 제가 지금 구분을 지금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짓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시험 보실 때는 여러분 이거 준수하면서 하셔야 돼요. 아니고 그냥 실무적인 거나 지금 이제 기계제도에 대한 이제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수문선은 파선이라고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가는 선이에요. 제가 아까 0.25에서 0.35는 가는 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얘 명칭은 수문선 혹은 은선이라고 쓸 수 있고 자격증 시험에서는 0.35짜리 쓰고 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이 0.35짜리 선이 수문선만 있는 건 아니고 치수 문자하고 일반 주소 이제 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치수 문자는 아까 잠깐 얘기했죠. 요거 70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치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거 아니, 치수 문자예요. 치수의 문자죠. 치수죠. 사실 제가 치수라고 얘기하는 건 얘가 앞뒤로 뭔가 이렇게 생략이 된 말인데요. 실제 명칭은 기준 치수라 불러요. 혹은 치수 문자라 부르기도 하고요. 아셨죠? 그거 앞뒤로 쓰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뭐 통상 치수, 사이즈, 뭐 스케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스케일은 뭐 척도 얘기하는 거지겠지만 어쨌든 이 치수 문자도 어떻게 해요? 선의 굵기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맞죠? 요것도 선의 하나의 굵기 아닙니까? 요것도 굵기죠. 요 7이라고 한 이 숫자의 굵기도 밑에 있는 여기 치수선하고 굵기가 다르죠. 얘가 조금 더 굵죠. 근데 외형선하고는 굵기가 좀 다르죠. 외형선보다는 좀 얇은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보이네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 치수선의 굵기는 0.35입니다. 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폰트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의미하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얼추 제가 지어서 그런데요. 3.5라고 하는 폰트를 쓰기는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폰트 얘기는 안 했죠. 아직 선만 얘기했으니까. 하다 보니 또 이게 도면을 그리다 보니까 폰트를 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긴 한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요것도 하나의 문자거든요. 이것도 치수 문자 혹은 일반 주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죠? 일반 주소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다 폰트가 0.35고 그 다음에 0.3 폰트는 3.5고 시험장에서는 선에 요것도 굵기가 있을 거잖아요. 0.35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요. 얘기한 김에 일반 주소까지 와버렸네요. 그죠? 아까는 방금 치수 문자고 일반 주소도 0.35 선의 굵기 그 다음에 여기 선의 높이 폰트가 높이를 얘기해요.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폰트라 부르죠. 꼭대기까지 얼추 3.5나 3.5 나올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스타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0.35짜리 쓰고 있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고 선의 굵기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하는 게 이거 다 뭉뚱그려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양, 굵기, 용도, 실제 굵기 시험에서의 이거를 한꺼번에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순서로? 여기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 0.7부터 0.25까지 요 순서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고 자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치수선, 치수보조선, 그다음 중심선, 여기 뒤에 있는 글자는 해칭선이라고 해요. 됐죠? 0.25. 이거 글자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0.25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치수선이라는 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게 치수선이라고 그랬고, 요게 치수선이고, 요게 치수선이고, 치수보조선은요. 얘죠? 그죠? 그 다음 중심선은 뭐예요? 얘들이죠? 맞죠? 그 다음 해칭은 뭐예요? 요 선들이죠? 이 선들은 다 어떤 선이라고요? 0.25짜리 쓴다고요. 그 다음에 가는 선으로. 그래서 가는 선, 그죠? 0.25. 가는 선, 0.25. 명칭은 다르죠? 치수 보조선이고 치수선이고. 또 그 다음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중심선도 그렇잖아요. 맞죠? 해칭선도 가는 선이고 해칭선이지만 0.25선이고 실선이고 맞죠? 그렇게 됩니다. 자, 다만 지금 이제 실선 가지고만 얘기했지만 숨은선은 이제 은선이라고 얘기했고 요거 하면서 지금 이제 여기 치수선, 치수 보조선까지만 얘기했는데요. 해칭도 얘기했지만 중심선은 어떤 선이냐면 이런 선이에요. 가는 선이고 중심선인 건 맞는데 0.25도 맞는데 얘는 1.3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니까요. 중심선이 외형이나 이런 해칭선하고 똑같아 버리면 도면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중심선이 실선돼 버리면 이게 축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이 무슨 말이 되죠? 중심선이 있다는 소리는 원통이거나 원뿔이거나 구멍이거나 원이거나 구이거나 그럴 때 이제 이제 중심선이 들어가거든요. 아니면 대칭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확실하게 1.3선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중심이라면. 그래서 모양은 1.3선으로 가되 가는 실선이고 중심선이어야 됩니다. 제가 섞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시중에 책들이나 이런 거 보면 뭐 파선은 굵기가 얼마고 용도는 뭐고 이런 식으로 잘 뭐 돼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매칭시켜 놓는 게 좀 이해가 쉽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그 어떤 시중에 파는 그런 책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 명칭을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쓰임을 알고 여기다 어떤 선을 어떤 형태로 그려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직관적인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딱 출력해가지고 뭐 보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중심선을 1.3선, 해칭선은 아시겠지만 가는 실선의 해칭이고 0.25짜리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0.7부터 0.25까지 요 네 줄을 다 우리가 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안 한 게 있을 거예요. 가상선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여기에. 맞죠? 그래서 가상선을 제가 임의로 넣었어요. 상단에. 가상선은 2.3선을 넣습니다. 가상선이기 때문에 중심선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1.3선 넣을 수 없죠? 그래서 2.3선인 거예요. 가상으로 있는 거. 얘가 보시면 이 도면의 특징은 이게 이제
편심 구동 장치라고 해서 이 기어 쪽에서 상대방 기어에서 어떤 동력이 전달되겠죠? 뭐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달된 동력이 축의 키를 타고 이 축으로 전달되면서 회전을 해요. 베어링 두 개가 양쪽에 꽂혀 있어서.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게 편심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이 축의 이 편심 때문에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요. 이 편심량이 있기 때문에 얘가 위아래로 꿀렁꿀렁거려요. 꿀렁인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위아래로 얘가 꿀렁 중간에서 뺑 안 돌고 약간씩 위아래로 좀 툭툭 쳐줘요. 쳐준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쳐주게 되면 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슬라이드 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얘가 여기 밑에 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친다 그랬으니까 이게 꿀렁꿀렁 치면서 위로 쳤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위로 갔다가 쳤다가 내려와. 그 간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요만큼 올라오고 요만큼 내려가고 내려가는 부분에 지금 실선으로 외형선 그렸고요. 올라오는 부분은 가상선. 여기까지는 올라오기 때문에 가상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가상선 돼 있죠. 2.3선 맞죠? 그래서 가상선은 2.3선을 쓰고 가는 실선이고 그 다음에 시험장 기준에서는 0.25짜리를 씁니다. 색깔은 뭐 물론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어쨌든 외형선이긴 한데 외형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여기에 모양은 없지만 언젠간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어떤 뭐랄까요 동작, 운동 그거를 반경을 이렇게 2.3선으로 표현해주면 가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립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거 가지고 뭔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작업하는 사람이나 이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2.3선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선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치수 문자 말씀드렸죠? 폰트 3.5고 선의 굵기는 0.35짜리. 요거는 이제 요거 치수 문자 요 부분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 도면에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혹시 있을까요? 설명 거진 다 드린 것 같죠? 근데 한 가지만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 가지고 우리가 뭐 결국 이런 도면도 그려내야겠죠? 그쵸? 조립 도면도 만들어야 돼요. 자격증 시험에서는 조립 도면 안 하는 거예요. 자격증 시험은 반대로 이거 보고 부품도를 뽑는 거고 우리는 결국 부품도도 뽑지만 이 조립도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다 실무적인 거니까요. 캐드로 작업하는 것 중에 블록으로 만들었던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2D 캐드 마지막 줌 시험에 그 마지막 그 강의쯤에 보면 이런 것도 다 블록으로 만들어 놓고 땡겨 와서 조립해 버리면 되게 편하겠죠. 그런 조립 도면이 필요합니다. 조립 도면이 필요한 이유는 조립을 해야 되니까요. 결론만 얘기하면 이걸 만들어야지 이걸 써먹을 거잖아요. 그죠? 이 부품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다 얘들은 하나로 다 조립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우리가 아세라고 표현하기도 하겠죠. 아무튼요.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제가 빠뜨린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직관적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전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게 좀 뭐랄까 해칭의 방향들이 제각각인 거 혹시 느껴지세요? 해칭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게 해칭이잖아요. 이거 해칭이죠. 해칭의 방향이 좀 다르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어, 아마 느낌이 탁 온다 그죠? 왜냐하면 얘 지금 하나로 만든 게 아니라 부품 몇 가지가 조립된 거 맞죠? 제가 조립이라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해칭의 방향이 다른 건 얘하고 같은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얘 따로, 그러니까 얘 따로, 얘 따로라는 소리예요. 그게 이제 두 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해칭의 방향이 같아 버리면 한 몸으로 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칭의 방향도 다르고 해칭의 스타일도 다르고 간격도 달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립도는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그 정도만 일단은 이 도면 가지고 설명할 거는 하면 되고 요 부분도 보면은 여기가 껍데기 부분, 요거는 이제 내부 부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단면도라고 부르고 요거는 전체 단면도 있으니까 이건 온단면도라고 부르겠죠. 전체 단면도 혹은 2분의 1 단면도. 이건 혹은 4분의 1 단면도.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보면 그러니까 단면이라고 해서 반을 뚝 그러니까 뭐 잘라서 안쪽을 봤는데 이제 중심에 보면 이게 축이잖아요. 요 부분이 축이거든요. 축이든 아니면 위에 피스톤 뭐든 그다음에 여기 볼트 부분, 그다음에 여기 베어링의 어떤 구슬 부분, 구 부분, 그다음에 여기는 오일실 부분, 뭐 키 부분, 그다음에 여기 이제 너트 부분, 지금 보이는 건 그런 것들은 지금 단면이 안 돼 있네요. 맞아요. 단면을 안 하는 부품도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부품이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다시 말을 바꿀게요. 하면 안 되는 부품도 여기서 좀 눈에 보여요. 뭐 그런 것도 차근히 좀 이해는 하셔야 되겠죠. 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작업 진행했습니다. 사실 실습은 한 건 아니고 이론적인 설명을 좀 했는데요. 어떻게든 2023 가지고 이제 기계제도 3강 세 번째 강의에 도면에서 사용되는 선의 종류하고 굵기, 용도를 각각 봤고요. 제가 표를 만들진 않고 그냥 도면에다가 그 명칭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양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굵기와 용도 각각에 따라서 선을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데
맞죠? 모양에 따라서는 네 가지, 실선, 파선, 1.3선, 2.3선. 일단 굵기는 가는 선, 굵은 선, 아주 굵은 선. 용도에 따라서는 이만큼 많은 용도가 있었다 그랬지만 더 많이 있다 그랬죠. 예, 사실 더 많아요. 근데 저는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그 용도 정도만 제가 설명을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예,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예, 작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